알겠습니다. 엄청 떨려요. 아 진짜 많이 떨리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먼저 받았을 때 사실 되게 부담이 되는 게 리더 사장님들도 많으시고 벨로시티가 됐기 때문에 아마도 빅라인을 하고 만들고 계시는 사장님들, 이미 만드신 사장님들 많으신데 제가 뭘 알려드려야 될까? 제가 뭘 발표해야 될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 5 월에 대리점이 됐고요. 그때 저한테 4 개월 만에 에메랄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게 LTO 유스 스팬의 기회였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피아노 전공이었고 전혀 이런 관련된 일은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갔는지 지금은 기억도 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가서 석세스 트립까지 달성하게 됐고 그때 석세스 트립을 마무리하는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 '마무리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했고 그리고 석세스 트립을 갔다 왔습니다. 석세스 트립을 갈 때에 12 월까지 달성하고 4월 달에 갈 때 되게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게 파트너가 한 명밖에 안 남았었어요, 딱 갈 때. 근데 그 파트너조차도 그냥 가족이었고 '아 내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었나.' 이게 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서 이거를 뛰어들었는데 '이게 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지만 처음에는 피아노 전공이고 "피아니스트가 뭔 다단계를 하냐."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미친 듯이 또 해서 석세스 트리까지 갔다 오니까 어 파트너는 남지 않았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반대했었던 분들이 인정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미친 듯이 알렸던 분들이 매니아 고객으로 남아서 파트너는 남지 않았지만 저한테 GV가 인제 좀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GV가 안정화되니까 아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했었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독서 미팅을 그때 정말 스폰서 사장님이 또 독서 미팅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독서 미팅을 하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이 셀프 모니터링 해 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달려왔기 때문에 매니아 고객이 남았던 것 같고 또 안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오는 파트너들한테 집중해서 도와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릇을 키우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인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왜 뉴스킨을 하게 됐지?' 사장님들도 뉴스킨 이거 하다 보면 이게 하다 보면 또 생각 안 나나요? '내가 왜 이거를 하고 있지?' 그래서 저도 이때 그냥 '내가 왜 뉴스킨을 맨 처음에 하게 됐을까? 뭐에 끌려서? 뭐에 내가 비전을 봐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비활동 소득이었어요. 제가 활동 소득 타임당 10만 원 레슨을 받는 레스너였기 때문에 소득은 나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는 있었지만 제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그 소득 때문에 저는 그 분양이라는 보상 때문에 끌려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커미션을 받는 걸 보니까 뉴스킨 안에서도 활동 소득이 있고 권리 소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뉴스킨 안에서 받는 소득들이 활동 소득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에 대해서 사실 저는 처음에 엄청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책을
네트워크에 관한 책을 읽어서 그거를 이해를 했던 게 되게 많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이프라인 소득을 얻으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거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렇겠지만. 그래서 제가 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정말 진짜 '비활동 소득이 나오게끔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었어요. 우리가 사사분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뉴스킨 안에서도 사사분면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S분면에 있는 거는 쉐어링이나 빌딩 보너스가 95%를 차지하고 리딩이 5%를 차지하는 사업자 군단인 것 같고, BI 분면으로 가려면 니드 보너스가 95%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사실은 이 사업을 제가 뛰어들었는데 '내가 지금 어떤 소득을 받고 있나.'라는 저에 대한 점검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되게 초기에 어 필독서라고 했던 책들을 또 다시 한번 또 읽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뉴스킨을 왜 하게 됐었지?'라는 생각을 계속 반복하면서 보니까, 뉴스킨 안에서도 우리가 처음에 사업 설명을 해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BI 분면은 평범한 사람은 갈 수 없고, BI 분면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를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정작 그거를 알면서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으면서 그 작업을 안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많지 않나라는, 나조차도. 그래서 '부자의 마인드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예. 그래서 책을 되게 많이 읽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느낀 게, 저는 사실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고 피아노 악기를 혼자 연습해서 그냥 정말 기술적으로 쳐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딱히 인간관계가 좋을 필요도 없었고 딱히 사람들을 많이 만날 이유도 없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일이 그러면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엄청난 도구라는 거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극복해야 나가야 됐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김혜경 사님이 항상 건물 짓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저도 엄청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잘 이렇게 안 올라가는 듯하다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를 진짜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릇을 키우고, 또 내 자신에 대한 셀프 모니터링도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환경도 정리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저한테는. 어 그래서 '건물 짓는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이거는 정말 저희 필독서에 들어가 있는 말인데요.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단련된 선수이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에 성공한 디스트리뷰터들은 심리적으로 단련된 올림픽 선수들이다. 이 말이 정말 와닿았던 게, 뉴스키는 휴먼 비즈니스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심리적으로 단련을 해 놔야 되겠다는 말이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후로부터 시드니 트립을 달성하고, 그 이후로부터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어제 4 시까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똑같은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강의에 나오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성공하신 사장님들이 왜 그 똑같은 말씀을 하시나라는 걸 어제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엄청 뉴스킨 하면서 마냥 행복하진 않으시잖아요. GV에 대한 압박도 있을 거고, 솔직히 스트레스 안 받고 돈 버는 일은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의 질이 뉴스킨이 훨씬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끝이 보이는 도구이기 때문에 사장님들도 저도 참고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게 이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었지만 그냥 시스템 안에서 힘들어도 힘들어하고 어 그리고 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읽다 보니까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영상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원래 저희는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부자의 마인드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내 안에서 비워내야 되고 바꿔내야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되게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계속 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걸 엄청나게 했었던 것 같고 제가 느낀 거는 진짜 뉴스키는 휴먼 비즈니스라서 이 말들이 되게 많이 와 닿았고 사업이라기보다 심리적인 사업이라는 게 이게 정말 와 닿았던 게 저는 사실 파트너들이 생기면서 이 사업이 진짜 파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를 느끼게 됐고 제가 원래 그런 인간관계에 관한 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 자신의 그릇을 찢어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런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책에 나오거든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했어요. 뉴스키는 다른 타 네트워크 이런 것처럼 단기적으로 '나 돈 바짝 벌고 그냥 빠지겠어. 치고 빠지겠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정말 장기적으로 크게 성공하려고 하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 인간관계 구축을 위한 테크닉도 배워야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가짐,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신을 대하듯이 남을 대하는 것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마스터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많은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 필독서 안에도 나왔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느냐 못하냐의 90%는 자기 자신이 가지고 당신이 가진 인간관계랑 그리고 적극적인 마음 자세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 자신을 대하듯이 남을 대하는 것에 달려 있다. 이 말이 저에게는 엄청 많이 와 닿았고요. 그래서 점점 사업을 하게 되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도와주면서 느낀 게 '사람과 사람이 신뢰하는 보이지 않는 실로 묶여진 사업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파트너 사장님들을 도와주거나 제가 아니면 사실은 솔직히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고 계셔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소개가 엄청 많이 일어났고 저는 뉴스 스팬을 4 명한테밖에 안 알렸는데 그때 26 세트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레버리지라는 거를 제가 느꼈었는데 그랬던 이유가요. 제가 알렸던 그 4 명의 사람이 그 알려줬던 사람들한테 신뢰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던 사람들이어서 저희 엄마를 신뢰하는 분들은 그냥 그 제품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체험해 보지도 않았는데 예약을 해 주셨고 다 구매해 주시는 것이 꼭 정말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이구나.' 라는 게 제가 저희 어머니가 38 년간 지금 미용실을 하고 계시는데 단골 손님이 진짜 많으세요. 사랑방처럼 미용실을 운영하시는데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되게 많이 그런 것들을 느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도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도와주고 또 사실 저는 돈을 벌어 봤지만 파트너 사장님이 돈을 벌려고 하면 돈을 벌어 봐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벌려고 하면 일단 루비는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루비가 될 때까지는 '내가 무조건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제품 바디바 한 장을 전하더라도.
그리고 파트너 사장님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권리 소득을 받으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권리 소득이 건물 임대료 정말 공실이 나지 않은 건물 임대료 20만 원을 얻는 건데 그 20만 원을 얻는 거를 너무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쉽게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파트너 사장이 한 분이 올 때마다 그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나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어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내가 느끼는 그 도구를 정말 진심으로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부분에서 눈물이 나네요. 아 그러는 마 그러는 마음이 일단 너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상황이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비즈니스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분들도 왔는데 그분들이 돈을 벌고 제가 느꼈던 그 비전을 같이 느껴서 함께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 저의 모든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더 도와주면서 파트너 사장님 지원해 주면서 저 에너지를 더 끌어올렸었던 것 같고 그 지원이나 아니면 제품을 유통해서 소개받는 거나 그런 모든 것들이 기브 앤 기브가 되지 않으면 절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거를 그때 저는 느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번째 느낀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도구가 저는 되게 꽂혔어요. 제가 30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라는 일을 해서 그걸로 내 삶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힘든 과정에서도 유학 생활을 견디고 왔었던 거고 부모님들이 힘든 거 아는데도 그거를 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와서 지방대 출신인데 바로 출강도 하게 되고 되게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삶이 변하지 않았고요. '부자는 될 수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 뉴스킬이 저한테 비전으로 왔다는 거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도구라는 게 저한테 꽂혔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인 내가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 어느 누구가 저의 사업 전달로 인해서 온 사람들은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그 부자가 돼야지만이 이 일은 증명이 되고 한다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는 결국에는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뉴스캐는 하다 보면 잠시 좀 사람들이 망각을 하는 거 저조차도. 예. 그래서 느낀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네트가 그물이잖아요. 그 그물을 짜내는 일인데 엄청 중요한 게 팀웍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 힘팀 그리고 크게는 MCM 그 팀 안에서 내가 일단은 이 시스템 무조건 배워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 '내가 팀 플레이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동안방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어 그 안에 있는 뭐 90%가 내 소비자도 아니고 내 파트너도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90% 100%가 전부 다 내 파트너고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가 배우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그 팀 안에 좋은 영향력이 되었던 게 제가 이번에 진짜 느낀 게 저희가 바디온방을 몇 번을 계속 흰팀이 했었는데 그렇게 활성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민이었는데 이번 바디온방이 너무 활성화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이렇게 5일 첫 5일을 컨을 맡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컨을 맡았을 때 사실 제 소비자는 단 한 명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제 소비자는 TR 소비자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그냥 제 소비자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내 파트너다 생각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정말 이 한 분 한 분들이 TR이라는 제품을 사용해서 정말 효과를 맛보고 사업은 안 하더라도 정말 뭐 한가 자기 몸 하나라도 건강해졌으면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좀 5일 동안 엄청 적극적으로 제가 했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그 회원님들이 저한테 지금까지도 개인톡이 와요. "지금 인바디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하고 그렇게 개인톡이 올 정도로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저랑 어떻게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답해 주고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팀 안에서 스폰서 사장님이 내 팀이라고 생각하고 흰팀 그리고 크게는 MCM팀 이 네 팀이라고 생각하고 그 팀 안에서 나 자신이 정말 팀 플레이어가 되고 해야지 그 좋은 영향력이 나중에 내 파트너들한테도 '가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느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제 라인의 초대자 파트너가 내 파트너의 초대자 그리고 나의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일단 그 팀웍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주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게는 스폰서사님과 저와 그리고 파트너가 또 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명 3인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이 3명이 엄청 소통이 잘 되고 하면 잘 이게 팔로우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저는 항상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보다 더 뛰어나고 저보다 더 뛰어난 부분이 많다는 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서로의 강점을 인정해 주고 그 강점을 발휘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반면에 파트너 사장님이 가지지 않고 있는 거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항상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더라고요. 제가 사업이 잘 안 된다 싶으면 스폰서 사장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렇고 파트너 사장님과 저와 뭔가 그렇다 하면 소통이 안 돼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를 느끼고 파트너 사장님이랑 소통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초대 멘트를 못 날리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멘트 그럼 내가 날릴게. 나한테 소개를 해 줘."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만나고 그리고 1 대든 2 대든 3 대든 4 대든 상관없이 어차피 평생 함께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해지고 나조차도 어색함이 없이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거를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 아주 그냥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그냥 "같이 만나자." 그렇게 제가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렇게 카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톡을 받으면서 사실 여기에서 1대 사장님들은 1대 파트너 사장님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다 2 대, 3 대, 4대 파트너 사장님들인데 어떻게 보면 저랑 뉴스킨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랑 인연을 맺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에는 제가 항상 인스타에도 올리면 평생 친구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앞으로 보내게 될 거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눌 그런 친구인데 '어색하면 안 되겠다.'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컸던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게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엄청 이 닭살 돋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긴 거에 비해서 엄청 이 남성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업을 하니까 사람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말하는 것도 없어 막 진짜 닭살이 돋는데 근데 이런 게 결국에는 생겨야 되는 게 이 사업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낀 네트워크의 본질은요. 복제였어요. 근데 이 복제가 저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이게 무섭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순간 어 되게 제 자신이 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의 나쁜 점을 제일 빨리 습득하더라고요, 파트너사님들이. 그거를 말한 것도 아니고 한데 가만히 지켜보면 제가 좀 실수했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제일 빨리 어느 순간 파트너사님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진짜 이게 복제가 엄청 무섭구나.'라는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정말 '나 하나하나를 다 복제된다고 생각을 하고 해야겠다. 그러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떻지?'라는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고 계속 바꾸려고 하는 게 이 일인 것 같고요. 인제 거의 끝나가는데 저는 파트너상의 한 분이 저한테 온다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인생을 걸어서 여기에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같이 엄청 보수적인 사람이 남들이 말하는 다단계를 이거를 하려고 했다고 마음먹은 거는 진짜 자기 인생을 다 걸고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역지사지로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저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왔을 거다.'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사업을 전달한 것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엄청 잘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그 책임이라는 게 저한테는 엄청 컸던 것 같고 제가 랠리에서 리더 사장님이 이 말을 올린 게 너무 꽂혔어요. 이 뉴스킨 안에서의 성공은 사람을 얻어내는 거고 그 사람의 성장과 성공을 도와야지만이 내 성공도 온다는 말이 엄청 와닿아서 되게 '그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왔고 저는 강점 혁명을 사업 초기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리더 사장님들 전부 다 야외에 가서 강점 혁명을 다들 테스트해 와서 각각의 강점 혁명을 나누는 시간이 엄청 좋았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고 그리고 남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게 되고 제가 처음 뉴스킨 사업을 시작할 땐 강점이 이랬거든요. 제 상황 이랬는데 아마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런 이면정 사장님이 원래는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최근에 한 거에 보니까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다기보다 원래 있었던 강점에서 좀 더 두드러진 강점이 한 2가지가 더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하다 보니까 책임이라는 게 강해졌고 전혀 제가 원래 있었던 강점에서는 인간관계에 관한 관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화합이라는 인간관계에 관한 대인관계에 관한 이 강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이경옥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벨로시티의 성공의 크기는 본인이 정한다." 그래서 벨로시티의 성공은 내 꿈만큼 그릇을 최대한 키우는 것. "꿈이 있다면 나의 목표를 한계 짓지 말라." 이 말이 제가 원래는 벨로시티 보상 일대가 안 들어오고 그 브레이크 어웨이일 때 들어왔어 가지고 그때는 정말 나 자신의 능력도 엄청나게
출중해야 되는 약간 그래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벨로시티가 됨으로써 정말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보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꿈을 더 키우고 제 그릇을 더 키워서 그 목표를 하나하나 달성해 나가야지만이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어 비전이 되는 스폰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계속 성장해 나갈 거고요. 다음에 더 많이 성장해서 사장님들에게 더 많은 거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